클로징 벨 라이브. 안녕하세요. 6월 30일 상반기의 마지막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덧 상반기가 갔습니다. 이야. 진짜 정신없이 갔네요. 네. 쭉쭉 올라가면서 정신이 없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쭉 안 좋아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이벤트도 맞아. 있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하다가 또 선거도 하고 혼란의 시기를 지나서 갑자기 한 달 반 만에 뭐 3천 뭐 4천 뭐를 간다 막 이러다가 진짜 가버리고 여기까지 딱 와버린 그런 네. 상황인데 상반기는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3074 0.6% 상승이고 코스닥도 0.02 플러스인데 어때요? 3074 상반기 요 정도다 하면 상반기 요 정도다. 근데 일단은 역대급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5천에 대한 희망이 진짜 보였다. 그러니까 전 세계 1위잖아요. 그러니까요. 상승률을 따지면 이야. 코스피가 1위, 코스닥이 2위인가 그럴걸? 코스닥이 2위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오. 예. 요 정도면 괜찮다? 전 괜찮다. 민주 씨는요? 저도 이렇게 쉬어가는 게 낫다. 알겠습니다. 네. 뭐 우리가 평가해서 뭐 하겠습니까? 수익 난 사람들이 안 좋아하면 들어가 있는데. 난 못 샀어. 내가 나 진짜 오히려 저 같은 사람한테는 재정비하고 또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3,100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3,100에 예. 만년 기다립니다. 만년 기다림. 자,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일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상반기 3,100에 갔다가 3,070 요 정도에서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하창원 본부장님. 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오프닝 벨 때 사실 관세 얘기 좀 했었잖아요. 예. 네, 트럼프가 또 타코 짓을 했어요. 뭐 캐나다 디지털세 철회 다시 무역 협상 재개한다고 기사가 나왔거든요. 캐나다. 그러니까 캐나다랑 이제 무역 협정을 하다가 이제 또 잠시 멈추고 약간 조건 다시 따져보자 했는데 이것도 이제 캐나다랑 다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역 협상에서 뭔가 변수가 생기나 했었는데 다시 뭐 하루 이틀 만에 다시 네. 돌아오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보면은 확실히 트럼프가 뭔가 이렇게 신뢰도도 많이 떨어지고 뭔가 얘기의 파급력도 좀 떨어지고 이 친구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담감이 좀 줄어들고 지금 오늘 또 원달러 환율이 되게 좋아졌잖아요. 네. 워낙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좀 증시 상방을 조금 더 열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더 확대해보는 하루였습니다. 환율도 말씀하셨다시피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아졌고 거의 6개월 내 최저치 1,348원. 오늘 하루만 16원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 관세도 지켜보니까 트럼프가 말만 많지. 역시 이제 한 발짝 물러선다. 네, 짖는 개는 물지 않더라.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상반기 평가? 네, 상반기보다 정확히 6월달 평가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6월달에 모든 게 바뀌었기 때문에 뭐 5월달까지는 쏘 별로 그냥 그랬잖아요. 예, 근데 6월달에 전격적으로 바뀐 게 아주 고무적이었고 인상적이었죠. 향후에도 이 정도의 그 변동성에서 긍정적인 변동성을 경험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속도는 이제 천천히 내지는 꾸준히 갈 수는 있어도 드라마틱한 각도로 따지면은 아주 역대급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아주 고무적입니다. 한 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도파민 6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요거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크리스마스 네. 선물로 한 번. 크리스마스 선물로 요때가 진짜 역대급이었거든요. 2280대 여기로 올라와가지고 이야. 또 올라왔고 와 요때 4월 말에 갑자기 꿈에 조상님이 찾아와가지고 예, 민준아 코스피 사라 딱 이랬으면 내가 딱 사가지고 여기서 딱 지금 너무 근데 저 해피할 때는 텐데. 막 미국이 망하네. 그러니까. 막 망해 이랬는데. 네, 쉽지 않았던 그런 날들이었죠. 예. 그러면 두 분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요 그래프를 이렇게 봤으니까 어쨌든 뭐 오늘 주로 이제 하반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여쭤봐야 될 텐데 다시 요 3070대에서 두 분 다 이제 속도에 대한 조절은 좀 있을 것이다. 나는데 공감이 형성이 된다면
이 진짜 줍줍하자라는 그 라인대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다시 2200이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어디 정도 내려가면 어느 정도가 최악이라고 생각하고 요거를 잡아야 될까라는 대충 뭐 러프한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뭐 좀 되게 안 좋게 얘기하면은 직전 고점 그게 2800대 후반, 네. 800대 후반이 일단 좀 얻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지금 차트가 워낙 좀 가파르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되려면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안 맞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애매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전 고점을 기준으로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거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거꾸로 얘기했는데 캐나다 미국이 철회한 게 아니라 캐나다가 철회한 거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정정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기사를 급하게 읽다 보니까 좀 반대로 읽었나 봐요. 네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좀 직전 고점을 일단은 기준점으로 세우시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요게 이제 지수뿐만 아니라 지금 산업이 어떤 것들은 또 계속 가고 있고 어떤 것도 안 가고 있고 그래가지고 요걸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지수로만 보기엔 좀 약간 뭔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은 지수로만 기준점을 본다면 직전 고점. 직전 고점? 네. 2800 정도? 2890선. 네. 알겠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은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그 비슷할 겁니다. 네. 아마 사람들 다 보는 게 똑같으니까 2,900 간당 깨지면은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2,900은 안 깰 것 같습니다. 2,900은 안 깰 것 같다. 다 비슷한 생각들이 보니까 비슷한 질문들을 하시기 때문에 비슷한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900이 얼마면 3,000 지금 50이니까 한 3% 조금 더 빠지는 건가요? 뭐 그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한 4% 이렇게 더 빠질 것이냐는 건데 뭐가 있으면 4% 또는 그 이상에 빠질 수 있을까? 그래야지 그 레벨이 그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게 내려가려면 미국이 한 6% 정도 빠지고 우리가 아웃퍼폼한다. 그러니까 미국만큼은 덜 빠진다. 그러니까 미국이 일단 빠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관세가 흔들리든지 아니면 뭐지 부채 한도 협상이 막 이상하게 난리치든지. 근데 많은 것들이 지금 8분능선이나 9분능선 뭐 막판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6% 한꺼번에 빠질 정도가 없을 것 같아서 미국이 빠지더라도 한 3% 빠지면은 생각을 해야죠. 이게 3% 빠졌는데 우리가 사야 될 것이냐? 우리가 2% 빠지면 말할 것이냐? 그때 판단해야 되거든요. 만약 2% 빠지면 미국 3% 빠지고. 근데 그 판단을 하면 생각하겠다고 됐으니까 미국 6% 빠질 때까지 6%가 한꺼번에 빠지지 않으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6% 빠지더라도 우리가 4% 5% 이상 빠지기는 우리 상법 자체가 흐물어지지 않으나 그런 일은 현실화되기가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안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두 분한테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3시 반이네. 땡땡땡 치고 할까? 네. 중요한 내용이니까. 중요하니까. 예, 왜냐면 팬텀 형님이 민준이 딱 개미 마인드다. 내려가면 사겠다. 형님 말 들어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냅둬라. 절대 안 빠진다. 이런 말씀도 해주셔가지고 네. 예, 제가 개미 입장으로 한번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땡땡땡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드가님께서 발사해 주셨고요. 네. 드가님이 발사, 전현민님이 땡땡땡. 아니 근데 이게 구글이 이게 아이디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아이디 읽기가 너무 힘드네. 그러네, 이게 풀 뭐야. 아이디로 나와가지고 이게 좀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전유민님 땡땡땡, 대박양봉님께서 밖에는 찜통이다, 찐다, 땡땡땡, 짜니님, 권정근님, 맙소사돌님, 윤상빈님 들어오셨고요. 이분 땅빈이님인데 아이디는 윤상빈으로 나오네. 네, 윤상빈님, 아그부님, 탈감님, 풍악을 울려라 땡땡땡. 네. RMBM님께서는 벌써 반년이네요. 코스피 변동성보다 시간 빠른 게 더 무서워요. 맞아. 그건 맞네요. 진짜 그 말씀이 맞습니다. 네. 예, 도곡동 단타족 형님께서는 국힘도 상법 개정 찬성으로 전환했다. 요거 이따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울님께서는 땡땡땡 민준이 형 하반기는 같이 갑시다. 오늘 NXT에서 바로 그냥 매수 들어갔어요. 네. 해주셨습니다. 네. 예, 주디님께서는 나도 땡땡땡. 이렇게. 네, K 로드님이 읽기 힘들어도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손님이 땡땡땡 커피 감사요 하시네요. 커피. 우리 민준 씨의 사비로 드린 커피 잘 드셨나요? 한 달 동안 라면 먹어야 됩니다. 괜히 삼촌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돈도 못 벌었는데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네. 안님께서도 커피 잘 마실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지수가 들어왔는데요. 코스피가 0.52% 3071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창모 문장님 시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3071선에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장 초중반에 약간 뭔가 변수가 좀 있나 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도 뭐 큰 이변 없이 올라가긴 했는데 오늘은 조금 이례적인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대표적으로 SK이노베이션이나 뭐 NC소프트 이런 종목이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해석이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781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상승과 하락 종목 수는 좀 얼추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올라가고 고가권인데 나름대로 이제 재미본 종목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초반에는 거의 없었는데 네. 뭐 결국엔 시간이 지나가면서 6,880억 원 정도 나갔고 그다음 프로그램도 5,700억 정도 나갔습니다. 특히나 최근 일주일 동안 프로그램 매도는 2조 언저리로 좀 나갔어요. 되게 많이 나갔고요. 거기에 따라서 좀 수급 이탈이 좀 일부 있긴 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선물이 좀 땡겨주면서 금투의 물량이 좀 들어오면서 현물을 좀 상쇄를 해준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눌리진 않았고요. 요거 되돌림 좀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뭐 7월 첫날 뭐 그래 두 번째 거래일 정도에 외국인이 그래도 좀 되돌림이 나오는지만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로 반대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중요한 건 환율인 것 같아요. 1350원이 껌딱지처럼 안 깨졌는데 오늘 또 깨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환율이 생각보다 꽤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캐나다 이슈 이후에 좀 미니 선물이 조금 더 강해진, 이거 미국한테 유리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은근슬쩍 요즘에 금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 그것도 뭐 떨어져도 엄청 높은 위치긴 한데 고가에서는 그래도 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그냥 뭐 지나갔습니다. 금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이제 제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줄었다라고 판단을 해도 됩니까? 약간 좀 주식 쪽으로 조금 더 쏠린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이게 뭐 아직 구조적으로 무너지거나 한 건 아니어서 언제든지 다시 변동이 나올 수 있긴 한데 뭐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슈가 되면 금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래도 계속 동향을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너무 우리 시장도 너무 좋고 S&P 500도 사상 최고치라고 또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까 여쭤보던 거를 좀 이어서 여쭤볼게요. 물론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재와 변수가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S&P 500이 6,173. 네, 요것도 지금 1년 차트인데 4,800 갔다가 지금 6,200 근처까지 이렇게 와버렸어요. 지금 보면은 원래 우리가 걱정하던 게 지금 1년 내내 뭐 스태그플레이션, AI 버블론, 거기다가 뭐 전쟁에 대한 이야기, 정치적인 그런 우리 로컬적인 그런 리스크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다 해결이 됐거나 아니면 새로운 게 튀어나오더라도 좀 어느 정도 면역이 생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S&P 500도 꺾이고 우리나라도 같이 꺾이고 뭔가 이럴 만한 뭐 블랙스완이 뭐가 있을까라고 가능성이 있는 거를 생각해 보면 뭐가 있을까요? 관세 높이는 거야. 관세 높이는 거. 25% 우리 포함해서 딴 나라 되는 거를 아니면 대부분의 국가를 높이고 일부분만 10% 해주고 사실은 피해본 사람 왔다 갔다 지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죠. 향후 일주일 내로 그거. 근데 부채 한도는 될 것 같아서 그것도 블랙스완이긴 한데 뭐 그게 가장 클 것 같고요. 관세 높이는 거. 그다음에 품목 관세에서 또 이거 상호 관세 말고도 있으니까 관세 쪽에 높이는 거죠. 낮춰지는 게 아니고 그게 가장 크죠. 그리고 금리 인하를 9월에도 안 하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9월에도 안 한다. 지금 9월에 확률을 거의 뭐 80% 90% 보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볼 텐데 지금 2.5회거든요. 2번 내지는 3번 단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더 간 사람도 있지만 3번까지. 근데 뭐 2번이고 3번이고 가려면 9월 달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9월 달에 안 하는 거죠.
안 한다는 건 뭐죠? 경제가 너무 수통해. 거꾸로. 그러다가 갑자기 9월 지나면서 갑자기 경제가 무너져갖고 금리를 막판에 금리를 한꺼번에 내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 혼란이 7, 8월, 9월 넘어갈 때 금리를 인하를 안 하게 하면 할 것 같은데 안 했어. 못했어. 못 당겨서 그러면은 골 때리지. 블랙스완이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85%, 90%가 한다고 보고 있지만. 오케이, 알겠습니다. 보노님은요? 글쎄요.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지금 생각할 얘기해주신 것들 말고 추가로 더 뭔가 나올 게 있을까라는 고민에서는 근데 뭐 상법이 이상하게 나오지도 않을 거고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약간 너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저도 그런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사야지라는 마음속의 생각은 추상적인 생각은 있는데 논리적으로 접근해 보면 사실 떨어질 일이 없을 것 같아. 근데 또 그러다가 갑자기 떨어질 일이 생긴 게 또 물론 그렇죠. 많이 시장이라는 올라왔다? 요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 관세도 알고 있고. 그게 말이에요. 금리도 알고 관세 이슈가 만약에 혹시라도 블랙스완인데 9월 달에 관세가 높이잖아요. 연장도 아니고 높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소비자들이 소비를 확 멈추거나 가격 정가를 갑자기 해야 되는 거니까 아주 이상한 시츄에이션이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못 내릴 정도로 관세 이펙트가 일어나서 인플레가 올라가는 거로 보면은 생각보다 그 임팩트는 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언더는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저기 상법이 있으니까 미국이 한마디로 한 15%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7, 8% 이상 빠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절대 가치를 빠지는 거는 미국이만 10% 빠지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5% 오르겠어요. 빠지고 봐야지 일단은. 그럼 관세 말고는 뭐 있겠어요? 누가 갑자기 죽어? 글로벌 리더가 전쟁이 없던 게 나타나? 그거 어렵잖아요. 이란이 다시 이스라엘을 또 한번 쳐? 아니 그건 진짜 블랙스완도 블랙스완 나름이지. 실적 어때요?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이렇게 주가는 올라왔는데 기업이 돈을 사실은 그만큼 못 버는 거야. 근데 아마 2분기까지는 그 이펙트가 있긴 있을 텐데 그 블랙스완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예. 미스는 있겠지. 예. 그러니까 쉬어가는데 빌미를 예, 정도 그 정도 있겠죠. 예. 상상력을 발휘해봐. 외계인 친구 어때? 그거 괜찮아. 아니 예상을 못하니까 블랙스완이지. 그렇지. 그건 맞죠. 그래서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밑에를 잡고 분할로 좀 사자는 그런 개념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과연 그 기회를 줄까라는 데 있어서 계속 손가락만 빨아야 돼. 이러다가 쉬고 진짜 증시가 지금 미쳤잖아요. 가버릴까봐. 7월 1일부터 좀 쉴 줄 알았지 하고 미친 듯이 또 가는 거야. 이러면 진짜 나 이거 그만두고 싶어. 들어넣어. 나 진짜 미쳐버려. 그것도 블랙스완이야. 다른 면에서. 미쳐버려요. 어떻게 해요? 잠깐만 보자요. 이게 기회를 안 줄 것 같아서 그럼 지금이라도 약간 저처럼 아예 포지션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은 과감하게 배팅을 하시고 손절 들어가야지. 라인만 명확하게 정하시면 그렇지. 된다니까요. 아 그렇게 네, 그거를 싫어하시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있다면 내 마음은 이미 상방에 배팅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가격까지 떨어지면 떨어질 이유가 별로 없다고 저도 지금 생각했을 때 당장은 별로 이거 얘기해 주신 거 말고는 별로 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뭐 그래도 저는 기다릴 것 같기는 한데 뭐 그거를 못 참겠다라고 하시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죠. 대신에 들어가는 대신에 뭐 3%든 5%든 반드시 끊어낼 작정을 하고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근데 이제 뭐 그런 생각이 없으신데 들어가서 뭐 떨어지면은 이제 그건 자기가 책임져야죠. 뭐. 그건 당연한 거죠. 본인이 책임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당연히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 주식이잖아요. 주식은 우리가 어쨌든 어느 정도 배팅하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방이 더 크게 나올 것 같은 거에 걸었으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값에 대한 부분은 자기가 이제 감수를 해야죠. 당연한 거니까 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자, 사고 싶으면 현금에 100이야. 네, 저 지금 100 있어요. 그러면 내일이라도 30을 무조건 사. 뭐 사요? 마음대로 사. 그냥 사고 일단 손절 라인을 마이너스 5% 잡고 마이너스 5%? 어. 에이 그럼 안 사죠. 일단은 들어볼게요. 마이너스 5% 사고 잡고. 마이너스 장이 마이너스 5% 빠질 때 내게 더 많이 빠지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내게 그건 버려야 되는 거야. 들어갈 타이밍 틀린 거야. 더 버리든지 물 타기 한 번만 해. 그때 제 돈
먹으시려고 그러죠. 난투도 저 안 못한다니까요. 속아요. 난투도 못한다니까. 그래서 30% 해놓고 그다음에 손절은 마이너스 5% 해놓고 손절을 할지 물 탈지는 그 회사에 대한 정확히 안 다음에 맥스 50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저는 사실은 그 저기 상법도 좋고 미국 뭐 AI도 좋고 한데 오늘 공통적인 게 나온 게 있는데 목표 주가 상향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 오히려 PEI 20배 이상을 유지하는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고 난 사들어갈 것 같아요. 거꾸로. 이건 잡혔다 보고 내가 마이너스 3% 이상 감소한다. 마이너스 3% 정도 감하고 6개월, 9개월 보고 야 대한민국에 이제 이런 대단한 주식은 앞으로 계속 간다. 역발상인데 자꾸 사고 팔고 이런 상의 흐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이. 상법이나 미국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역 10%, 5% 이상 안 빠지면은 그렇게 그 가능성도 반 이상 있기 때문에 샀다 팠다 하지 말고 좀 길게 가지고 갈 거를 한 켠에 한 반 정도 생각하고 나머지는 현금 이게 이제 트레이딩 하시고 마이너스 5%.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고이 씨는 제가 열심히 알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아까 저분께서 남자분 마이크가 너무 크다고 지금도 큽니까? 주로 제가 모니터링을 하는데 무슨 마이크? 저희는 지금 같이 있어가지고 잘 모르죠. 모르거든요. 요게 제 조금 목소리를 뒤로 갈까요?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하반기 증시가 생각보다 안 쉬고 미친 듯이 갈 것 같다. 오, 근거가 두 개가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 동의하시는지 한번 보고 네, 두 분이 코멘트 오케이. 해주세요. 첫 번째, 자 이거 보여주세요. 모두가 다 아는 이슈입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도 확인을 하고 가자 그랬는데 네. 이게 오늘 지금 2시 반에 나온 뉴스입니다.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임박. 경영권 침해 문제는 일단은 시행하고 그 다음 보완하는 식으로 가겠다. 여기서는 이제 본인이 경제관념이 보수인지 아니면 진보인지에 따라서 어디 당을 지지하는지에 따라서 여기 선시행 후보안에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좋은 뉴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민주당이 6개 경제단체 부회장단과 함께 국회에서 이제 상법 개정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을 했대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우리는 뭐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네. 이제 재계 우려도 부회장단이 좀 전한 것 같습니다. 지나친 소송 위험, 남용 우려, 배임, 뭐 경영 판단 원칙 뭐 이런 것들을 논의의 기회를 가질 것을 건의드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7월 초에 이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게 네.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조금 더 큰데 뭘까요? 이제 주말 동안 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 주택담보대출을 뭐가 됐든 6억밖에 안 해준다는 거야. 근데 이 정부의 기조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주식으로 돈 벌어라. 부동산은 투자 수단이 아니다. 거주 수단이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부동산 사지 마. 돈은 투자, 즉 주식으로 벌어라. 이러면 결국에는 주담대 6억이면 내 돈 뭐 4, 5억 있으면은 서울에 뭐 10억, 11억 경기도권 요거 살 수 있고 나머지 이 돈까지 들어오고 더 비싼 집을 살려는 사람들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요게 안 되니까 결국은 그 수단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코인 아니면 주식이야. 근데 정부에서 주식을 상법 개정이랑 같이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주식에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창원 본부장님. 네, 뭐 저거는 이전에 또 머니무브 얘기 드리면서 알트코인이 우리나라 국내 주식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그 기사도 나오고 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뭐 저는 저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부동산 자금이 저는 그 국내 주식으로 들어올 거라고 얘기를 해오고 있었던 그런 스탠스였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온 건 너무 좋은데 요즘에 거래대금을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또 조금 줄기는 했거든요. 왜냐하면 거래대금이 코스피에서만 원래 18조, 19조 나오던 게 지금 13조예요. 그러니까 좀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그 머니 무브가 들어오는 게 어디로 가는지가 핵심일 것 같아요. 국내 주식으로 뭐 갈 수도 있고 이게 아니면 해외로도 사실 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미국도 조롱을 많이 받기는 했는데 어차피 떨어진 시점부터 코스피가 2200대 후반부터 3000 온 거랑 나스닥이 4800대까지 이거 이제 S&P가 4800대까지 떨어진 다음에 6200 온 거랑 거의 똑같거든요. 거기도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 미국장을 조롱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만 올 건지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이제 다른 데로 갈 건지 그 부분에서는 의견이 좀 나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전 상법은 보고 결정을 하자라는 취지여서 만약에 뭐 제가 기대하는 내용들이 있으면은 저는 더 상방이 나올 거라고 애초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조금 뭐 당장 다 법이나 이런 걸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될 수 없다라는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의지나 스탠스만 좀 보여줘도 뭐 이제 지수의 상방의 여력은 충분히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오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하나증권에서 이제 그 코스피 4천을 네. 부른 게 아닐까. 그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다 맞물리면은 뭐 4천도 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아름다운 상황이 한 번에 모든 게 다 이제 퍼즐 조각 탁탁탁 맞는 것처럼 될까? 요거에서는 항상 의심을 갖고 있었죠. 왜냐면 그런 생각이 있으면 지금 뭐 지수 1000포인트 더 올라가면 당연히 풀베팅 때려야 되는 거거든요. 뭐 신용이라도 때려서 해야죠. 4천 가면은. 근데 그렇게 원활하게 갈지 안 갈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전망이 있더라도 저는 조금씩 돌다리를 두들기면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양호 본부장님. 네, 뭐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고요. 근데 시간 간격이죠. 시간이 이게 아까 4천을 부른다는 사람도 아, 내가 1년 내에 이 정도 진짜 내가 타겟업을 하다고 봅니다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아마 아닐 것 같아요. 네. 방향성을 얘기하면서 한 거니까 사실은 오늘 한마디 가져온 건데 우리가 영어로 할 때도 working towards라는 단어를 쓰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we are working towards a day 어떤 날을 향해서 working towards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working towards 그 day가 언제쯤 온다는 얘기예요 대체? 어떤 날을 우리가 상상한다. 그런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그쪽 방향으로 전진한다.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예. 회사의 어떤 그 CEO라든지 아니면 정책 당국의 뭐 하여튼 높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런 말을 쓰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뭐 어느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걸로 간다 할 때 그 데이가 언제냐 이거야. 근데 워킹 투어스 할 때 어떤 날을 항상 간다면 그것이 얘기할 때 우리가 1년 뒤 우리 주식 투자 6개월 뒤 이렇게 꼭 얘기하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전 개념으로 하면 보통 그거는 3년에서 5년 정도의 프레임을 가지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간다. 노력을 엄청 열심히 한다. 그럴 때 얘기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4천도 좋고 5천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빠르게 일어나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뭐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필요하고 실행하는데 약간 미스도 나고 하는 걸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어떤 타임 프레임을 잡고 가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뭐 3개월 내에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갖는 거는 조금 모든 게 판타스틱하고 진짜 뷰티풀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니까 우리가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좋지만 그렇게 되면 현실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렇게 빠르게는 이렇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여쭤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네. 뭐 하창원 본부장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두 분의 의견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게 꼭 100% 그렇진 않지만 증권사들이랑 언론에서 이제 설레발 칠 때가 항상 일단 단기적인 끝물이더라. 네, 요거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요즘 너무 행복해요. 제목부터가 코스피 4천 전망까지 나왔다. 증권사들의 하반기 국내 증시 전망을 내비쳤는데 하나증권이 통 크게 4천을 썼습니다. 와, 4천. 처음이죠? 이야. 예, 4천. 이게 하반기예요. 1년 동안이 아니라 하반기. 이야. 6개월 동안 이제 산타 온다는 거죠. 4천. KB증권은 3,700까지 맥스. 밴드 너무 크게 잡았죠. 2,600에서 3,700이 벌써 세죠. 유안타, 한투, 뭐 NH 뭐 이런 데서도 뭐 얘네도 올려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업데이트가 안 됐는지 어쨌든 간에 한 3,300 정도, 한 3,600 요 정도도 보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요 정도 하반기에 동의하시는지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저는 위에 두 개는 동의 안 해요. 요 하나 하고 네, 3,700. 네. 와. 저게 되려면은 저번에 우리 얘기한 것 같은데. 많은 내용들이 오픈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 다 맞물리면은 될 수도 있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당연히 올라가면 좋죠. 주식 올라가서 안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식이 올라갈수록 사실 방송하기는 더 편해요. 그냥 신나하고 좋아하면 그냥 끝나기 때문에 너무 좋지만,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런 거죠. 코로나 때도 분명 그 3,300일 때 그때도 4,000 갔다 5,000 갔다 뽐뿌질 엄청 했거든요. 근데 그때 몰빵 치신 분들 다 박살났잖아요. 거지 되신 분들 많아요. 그냥 막말로 하면. 진짜로. 그래서 지수가 높게 있을 때는 저는 뭐 새로운 기회를 상당 부분 놓칠 수도 있지만 주식에 대한 포지션이 있잖아요. 있으면 있는 것만 먹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이렇게 막 100%꼭 포지션을 유지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더 가더라도 지금의 포지션을 잘 유지를 하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떨어지면 누가 책임져? 아무도 책임 안 진다니까요. 그래서 그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리스크 관리 하라는 얘기가 지금 뭐 다 팔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말을 자꾸 오해하시는데, 올라갔을 때 떨어졌을 때 내가 어느 부분에서 대응을 할 건지 그런 걸 결정해 놓고 거기가 오면은 기계적으로 현금화를 해 놓고 올라가면 그냥 두고 올라가면 왜 대응을 그냥 두면 되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항상 언제든지 조금 더 의심하고 더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어야지. 어차피 포지션은 있으니까 그냥 가만두면 그냥 갈 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부터 포지션을 구축한다? 글쎄요. 만약에 잘못되면 그 뒷감당 누가 하시겠어요? 본인이 다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해야죠. 네, 자신 있으시면 하세요. 근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저는 이제 지수가 굉장히 낮을 때는 뭐 2,000도 깨질 것 같은데 왜 사냐 할 때도 저는 그럴 때 많이 사자고 얘기했잖아요. 예, 예. 제 스타일은 그럴 때 많이 사자는 스타일이고요. 위에서는 저는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것 같다가 장사를 하는 거지 뭐 새로 농사 지을 거를 여기서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하나만 더 네네. 여쭤볼까요? 짧게만. 그러면 하반기가 아니더라도 네네. 어쨌든 지금 레벨대에서 한 번 더 레벨업을 해서 3,500, 뭐 3,600, 뭐 4,000 근처까지 조금 더 시계열을 넓게 잡아서 간다고 한다면 네네. 그 지금 다음에 조방변 원래 있었고 지주사랑 증권주 있었고 그럼 다음 주도 섹터는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요거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기존에 가던 애들이 계속 가야 기본적으로 지수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지금까지 못 올라온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산업이 일단 기본적으로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혹은 산업 내에서 종목이 안 좋거나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그게 뭐 지금에 올라왔었던 그런 산업군들이나 종목군들처럼 상방이 그 제한이 없이 막 쭉쭉 오를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이렇게 올라와도 어느 정도 키높이를 맞추는 수준인 거지. 뭐 예를 들면 조방변이나 원전 이런 애들 다 막 300% 400%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렇게까지는 못 오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존에 가던 산업군들 중에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원전이나 변압기 이런 쪽 계속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압기는 뭐 계속 말씀을 드려오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쪽을 좀 눌림목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좀 손절라인 잡고 그냥 바로 베팅을 하시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산업군들도 분명 올라가긴 할 건데 요거는 이제 이슈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정부가 갑자기 밀어준다, 혹은 뭐 관세 문제가 딱 해결이 됐다, 아니면은 뭐 배당 분리과세가 됐다 이러면은 저는 자동차 엄청 슈팅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지수가 더 간다는 전제로 보면은 지금의 주도주들은 계속 가야 된다. 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한테도 네, 일단 이 수치를 말씀드리면 머리가 아파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3,300 간 게 21년도 6월입니다. 21년도 6월 코로나 때. 그렇답니다. 그 당시에 밸류에이션이 PER이 15배, 17배 정도까지 치솟은 적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올라갔다. 그리고 그 당시는 진짜 유동성이었죠. 초저금리요. 네. 지금은 유동성이 좀 나아지긴 했는데 초저금리라든지 이건 아니죠. 네. 그러면 그 당시에 달러 환율이 아마 1130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 정도 강세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당시보다는 그 정도 세진 않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15배, 17배 갔는데 지금 얼마 정도까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PER을. 지금은 솔직히 네, 솔직히. 한 진짜 진짜. 한 18배는 줘야 된다고 봐요. 그 4천원 부르지. 아, 왜 그러냐면 정부가 바뀌면서 기조가 명확하잖아. 아니 우리나라 주식 투자해가지고 배당도 안 주고 양도 차익 먹으려고 이거를 주식을 왜 하냐? 그게 이제 대통령 워딩이었으니까. 대통령들 따라가는 건 좋긴 한데 미국이 지금 23배니까 우리가 18배 가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 미친 듯이 할 때 초저금리고
우리 $1 1,100, 1,200 이하일 때, 뭐 무지성 막 사고 그랬을 때 삼성전자 그만. 아이고. 거봐요, 뭐 엎어지잖아요. 이상한 소리 삼성전자 그렇게 할 때, 하시니까. 삼성전자 막 하고 이렇게 할 때, 삼성전자 9만 원 가고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했을 때 PER이 15배 넘어갔거든요. 참고로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미국은 20몇 배고 다른 나라 선진 국가들에서 좀 큰 데들이 보통 한 14배 정도, 13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10점 한 4, 5배 되고 있거든요. 올해 이익 기준으로. 올해 이익은 전망하지 맙시다. 그냥 업그레이드 해갖고 10.5배 되는 게 얼마 정도까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거죠.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야. 4천을 찍고 하면은 13.7배 되면 됩니다. 13.7배가 4천밖에 안 돼요? 4천. 올해 기준으로. 좀 가겠네. 그런데 그 과거보다 3년 전보다 그렇게 난리치는 초저금리라든지 이런 상황은 아니니까 정부가 해서 PBR을 올려줄 수 있어도 PER을 올리는 건 우리 스스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거니까 달라요. PBR이 싸다는 게 올라가는 정도는 PER보다는 좀 더디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12배 정도까지는 좀 더 갈 수 있다고 봐요. 다른 게 특별히 좋아지지 않아도 12배 주면 3,500이에요. 그럼 12배 3,500 지금 이제 3,070이고 14배 가까이 되는 건 저는 많이 오버하고 그래서 4,000에 동의 안 하는 거고 3,700도 터프해 보이긴 합니다. 기간을 두고 얘기하면은. 근데 방향성은 워킹 투어즈 3,300, 500 이렇게 가려고 노력하는 그 추동력은 아직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12배에서 13배 정도. 일본보다 더 앞서간다? 그것도 단기적으로는 그거는 만만치 않고 이 정도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아마 삼성전자가 네. 무조건 6자가 아니고 7만 원에 안착하는 게 일단 선행이 돼야 될 겁니다. 그거 안 되면 굉장히 터프해집니다. 약간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뭐 10배, 11배 이래도 많은 거니까 네. 14배 뭐 이렇게 가면은 너무 많이 가는 거다. 미국 대비해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약간 생각에는 제가 그 2002년 월드컵 겪었을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월드컵? 월드컵. 4강. 그때 한국 축구 막 히딩크 막 5대0으로 지고 막 이러니까 You are still hungry. 네, 우리나라가 월드컵 1승이라도 하면 그거 자체로도 대단한 거다. 16강을 어떻게 가냐. 아무리 개최국이어도. 그러면서 이제 4강까지 폴란드 박살내고 이탈리아 깨버리고 미국 비기고 그러고 뭐 포르투갈 이기고 이러면서 뭐 16강 이러면서 I'm still hungry 하면서 쫙 갔거든. 여기 4강 신화 만들어냈잖아. 그때랑 비슷하지 않나. 그게 지금 하반기부터 올 그럼요. 그거 I'm 동의해. still hungry. 아니, 그걸 동의한다고. 배고파. 그런 단기전에서는 네. 그런 명작이 나와서 한꺼번에 끌어올릴 수 있어요. 히딩크라는 거. 만약에 이번 정권을 제가 옹호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번 정권의 그것이 추동력이 그러면 마치 히딩크처럼 영웅적인 거 해서 단기전은 할 수 있어. 근데 우리 그 다음에 단기전 4강 올라가고 계속 유지되기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레벨로 확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는 PBR이 아니고 어닝이 나와야 된다고. 스크리컬한 게 그건 아니고. 맞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게 각도가 수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효민이 형님께서 네. 진짜 아저씨 같다. 예, 그때 광화문 못 가본 사람은 말도 말어. 어마어마했다고 열기가. 와 대단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3시 5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분 의견은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그리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막 광기에 취해서 가야 되는 거를 좀 자제해야 되는 그런 일단의 타이밍과 위치는 맞는 것 같다.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자. 이런 생각이신 거고 일단은 좀 쉬어간다는 쪽에 방점이 좀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증시가 뛰려면 네. 우리도 같이 좀 뛰어야 되는데 열심히 필요하죠. 뛰어야죠. 뭐가 필요해. 증시가 상법 개정이라는 운동화를 신은 것처럼 네. 우리도 잘 뛰려면 네. 좋은 운동화와 좋은 깔창을 신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운동화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좋은 운동화 하면 이 운동화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뉴발란스 들고 왔는데요. 뉴발란스. 뉴발란스 운동화 3종 시리즈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많은 530부터 725 그리고 574 이렇게 세 종을 들고 왔는데요. 정상가가 일단 11만 원인데 핫딜가로 10만 원이 안 되는 99,000원에 들고 가실 수 있습니다. 인기 모델인 거 다들 아시죠? 이거 국내 정품이고요. 정식 AS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편안한 착화감. 착용감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데일리부터 뭐 캐주얼 룩 그리고 패셔니스타가 될 수 있는 신발인데요. 남녀 공용이고 단 100종만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오.
꼭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거 좋아해요. 요거? 네. 요거 그리고 우리 이쁘다. 본부장님도 요거 좋다고 하시네요. 근데 그죠? 지금 신고 있어요, 저는. 아 신고 있어요 지금? 아니, 지금이 아니고 집에 있어요, 이게. 아 이거 너무 꽤 편하고 오래 신었어. 예쁘고 괜찮아. 다 잘 어울리고. 편하잖아요. 편해요. 뉴발란스 사실 편해서 신는 건데. 근데 더 편하려면 이제 또 깔창까지. 깔창. 요거까지 한번 껴주시면 이제 그냥 뭐 걷고 있어도 끼고 있어도 걷는 것 같은 느낌. 네. 이거는 밸런스 온 베타젤 인솔 깔창인데요. 1+1 세트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두 세트를 드리는데 뭐야? 아 발냄새 났나? 이거를 맡으면 달리고 싶어. 아 달리고 싶다. 뛰고 싶다. 특허받은 베타젤 소재라서 충격을 흡수해주고요. 체압을 분산시켜줍니다. 그리고 3단계 맞춤 아치 설계가 되어 있어서 발 모양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탁월한 통기성으로 인해서 장기간 착용해도 쾌적하고 편안합니다. 요게 국가대표 조현우 선수가 착용을 했다고 그렇지. 해요. 2대0으로 우리가 독일 이겼을 때 어. 조현우가 다 막았잖아. 이걸로 한 거야. 이걸로 이야. 발이 편하니까 다 먹을 수 있는 거지. 오호. 예. 그래서 네. 밸런스 온. 네. 요렇게 깔창을 따로 들어가지고 요 안에다가 끼는 거래. 아. 그래서 발 조절을 하는 거래. 와, 키도 커지겠다. 그리고 요게 베타젤인데 네네. 요게 엄청 폭신폭신하면서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맞아, 있어가지고 맞아요. 통기성이랑 어. 발 편한 게 엄청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한번 베타젤. 네, 57,900원짜리 핫딜가 39,000원에 들고 가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고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깔창은 저희가 1+1이에요. 그래서 하나 다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그거를 39,000원에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상승 섹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원 본부장님, 오늘은 어떤 섹터가 올랐나요? 네, 오늘은 변압기 일단 좀 좋았고요. 그다음에 조선이랑 게임 되게 좋았고요. 그다음에 엔터도 좋았고 화장품이 많이 좋았어요. 화장품이 실리콘2가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나머지로 좀 순환매가 많이 돌았고요. 그다음에 뭐 피부 미용이나 LNG 쪽에서 상한가 많이 나왔죠. 요거 이제 안 하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좀 기사가 나와서 다시 좀 재참여하는 것 같이 또 진행이 되니까 또 주가의 급등이 나오고 동양철과는 상한가 마감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SK 이노베이션 아하. 25% 이야. 신기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저거? 신기했어. 신기했습니다. 저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유튜버의 영향 이렇게 봐야 돼. 에? 그게 뭐예요?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요? 왜요? 왜냐면 유튜브에서? 2차 전지에서 그 이미 전례가 있잖아요. 왜 내가 채널에서 얘기한 건 안 되지? 오케이. 누가 얘기했구나. 알겠습니다. 예. 저기 뭐 변압기 조선 게임 엔터 화장품 피부 미용 LNG 하나만 잡고 설명해 주신다면요, 김정일 본부장님. 저는 변압기 얘기 좀 변압기. 해드릴게요. 이게 오늘 리포트가 한 군데서 한꺼번에 쏟아냈어요. 한번 보실까요? 페이지 1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넘버 1 네네. 말씀해 주시면 띄워주실 거예요. 예. 그 일단 산일전기 리포트가 제가 발견한 건 두 개가 발견됐어요. 신한하고 NH에서 네. 둘 다 목표 주가를 10만 8천 원, 10만 4천 원 각각 상향했습니다. 1페이지 좀 띄워주세요, PD님. 네, 네. 1페이지. 뭐 하고 계시다. 아, 그래요? 네, 그냥 설명해 주시죠. 신한증권에서는 10만 8천 원. 그 다음에 NH에서도 10만 4천 원. 대동소이하죠. 그 전에 8만 얼마였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밸류에이션이에요.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했죠? 내년 걸 갖다 땡기기 시작했어요. 올해 거 아니고 25년 게 아니고 내년 거까지 보입니다. 내년 거 이제는 뭐 올해 반밖에 안 지났지만 내년 거 땡깁시다. 그래서 26년 PER 21배, 22배. 산일전기가 작은 회사 항상 그러죠. 효송이나 뭐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알려졌으니까 업종 평균에 못 미쳤는데 항상 이젠 대대대 돼요. 얘네가 마진이 30% 후반이에요. 오. 성장률도 한 20% 후반이야. 와, 어때요? 30% 후반의 마진이 엄청 높죠? 좋아요. 미국 익스포저가 65 엄청 높거든요. 네. 아마 그 효송이나 현대일렉트릭보다는 미국 비중이 훨씬 높거든요. 오. 그러니까 물론 리스크가 없지는 않지만 그래서 마진도 높고 성장률도 좋고 그러니까 21배 업계 평균 정도는 갈 수 있지 않느냐. 타당해 보이죠? 예, 그래서 20배를 둘 다 마음이 똑같아서 10만 4천 원을 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NH 말씀드렸잖아요. NH가 한꺼번에 다 했어. 산일전기도 하고 LS 일렉트릭도 오. 현대 일렉트릭도 했어요. 볼게요. 둘 다 26년 거 땡겼죠.
근데 우리가 아시는 LS 일렉트릭과 현대 일렉트릭은 좀 더 세게 불렀어요. PER이 얼마? 24배, 25배. 그러니까 36만 원, 57만 24배, 25배는 어때요?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럼 이제 한꺼번에 못 가길 수 있겠지. 예. 목표가 57만 원. 그러니까 H현대 일렉트릭 25배인데 얘는 마진이 20 몇 프로고 LS 일렉트릭은 마진이 10%니까 작은데 반대로 성장률은 LS가 한 40%고 현대 일렉트릭은 한 27%니까 비슷하게 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내년 걸 땡긴다는 거는 목표 주가를 올리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방향은 워킹 투어즈 맞는데 각도를 봤을 때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일 수도 있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20배 이상은 아까 말씀 제가 장기적이게 이 섹터 좋아 그러면 20배 안 깨지면 사들어갈 수 있다 오히려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년 거를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인지 올해 말인지는 아직 모르겠죠.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변압기. 보노님도 하나 찍어서 말씀해 주시면 저도 변압기 하려 했는데 네. 뭐 변압기 추가적인 코멘트 해주셔도 돼요. 아니요 뭐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 저는 게임은 어차피 관심 없을 것 같아요. 소프트. 화장품 화장품. 화장품이 그 미국에 대한 수출 데이터를 또 뛰어넘었다 해서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서 좋은 내용이 나오는데 네. 그 저는 화장품 보실 때 그 실리콘2 펌텍 코리아 그다음에 요즘에 신규 상장 중에서 제 이름 또 까먹었는데 그 APL? 아니, 달바? 유리병으로 용기 하는 데가 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신규 상장 중 계속 올라가고 있는 5글자짜리인데 네, 아무튼 아마 아실 건데 아무튼 그렇게 세 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리콘2는 유럽, 그리고 펌텍 코리아는 기본 용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종목이 이제 프리미엄 용기로 해가지고 유리병으로 해서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전망도 괜찮은 것 같고. 달바 글로벌? 달바 글로벌 아니잖아요. 달바 아니에요. 달바는 화장품. 네네. 그 유리병. 네. 펌텍 코리아? 아니, SMCG. SMCG. SMCG 역시 똑똑하신 분들 많으시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고스다 고스. 그렇게 세 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펌텍 코리아는 진짜 많이 얘기를 좀 해왔었는데 2개 정도는 조금 더 껴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제가 이전에도 용기 얘기 드릴 때 요 펌텍 코리아 말고 연우는 이미 2등이니까 빼고 네. 그 펌텍 코리아랑 저 SMCG를 얘기하고 싶은데 저 종목이 그렇게 이름이 안 외워져요. 그래서 어쨌든 저 2개를 SMCG. 그래서 저렇게 해서 3개는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화장품은 이게 미국이 좋을지 유럽이 좋을지 일본이 좋을지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좀 공동 플랫폼을 갖고 있거나 아니 용기적으로 이게 리스크가 좀 해제가 되고 공통 분모로 좀 얻어갈 수 있는 애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3가지 기업 다 공부해 보시면 재밌다라는 생각 드실 겁니다. 네, 요 정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오른 거 뭐 저 변압기 말씀을 해주셨고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화장품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근데 오늘 오른 애들이 조금 애매한 애들 있어. 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오늘 보면 SK이노베이션이 25% 올랐는데 요거는 이제 뭐 이제 특정 요즘 잘 되고 있는 유튜브가 있나 봐요. 근데 거기서 그분이 계좌 인증을 또 해가지고 몇백억 벌었다고 또 했나 봐.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찍는 거는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구독자가 많은 분이에요? 신규 유튜버예요. 근데도 한 3주 전에 영상이 처음 진짜? 올라왔어요. 예. 근데 뭐 그런 게 있나 봐. 근데 내가 얘기하면 또 이제 또 내가 거기에 한 그러네. 숟갈 얻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좀 그렇고 어쨌든 뭐 그런 영향이 있나 봐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올랐고 NC 봐봐 오른 게 SK 이노베이션 사전이 애매하지. 이상하고. NC 소프트 11% 올랐는데 이것도 못 사겠지. 근데 차트는 좋네요. 그리고 뭐 삼양식품이야 뭐 김정현 본부장이 워낙 잘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아모레 퍼시픽 요거를 살까? 넷마블? KTNG? 그러니까 좌측 밑에 올라간 각도를 자꾸 보면은 아무것도 못 사. LG엔솔? 뭘 사겠어? 이게 조금 그래서 오늘 상승 급속도로 한 애들이 약간 좀 질적으로는 좀 애매한 애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예. 이러면 또 채팅 욕하고 있겠지? 맞죠? 예, 고맙습니다. 예. 손이 잘 안 나가는 종목들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저 종목들 아까 상승 섹터 중에서 얘네는 계속 가겠다 싶은 변압기하고 저 화장품 빼고 얘네는 진짜 계속 가겠다 혹은 엔터. 종목 엔터? 엔터도 나쁘지 않아. SM이나 YG 플러스
뭐 이런 것들 신고가 라인에서 계속 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느릴 수는 있겠지만 특히나 이제 뭐 YG 플러스나 특히나 DOU는 이제 QQ 뮤직이랑 하는 게 또 오픈이 되고 그 성과가 나오면 아마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뭐 계속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하락 섹터로 가보겠습니다. 하락세. 하락은 스테이블 코인이 오늘도 빠졌고요. 그다음에 방산 쪽 빠졌고, 그다음 재생에너지 이것도 빠졌고요. 원전 해체 오늘 많이 빠졌고, 북극 항로도 많이 빠졌습니다. 민트 궁금한 거? 저는 스테이블 코인 궁금해요. 왜냐면 요즘 좀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다시 들기 시작하는 게 요조 섹터 테마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쉬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또 미국으로 보면은 그 서클이라는 종목이 강하니까 그거 쉴 때가 마지막 기회다 뭐 이런 말도 많아서 우리나라도 그게 좀 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오늘은 좀 서클이라는 기업이 빠질 수 있어요. 오늘 그 JP 모건에서 80불 목표 주가 리포트 나왔고요. 그다음 골드만삭스에서 데이장에 있을 때요. 골드만삭스가 아마 맞을 겁니다. 83불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두 개가 나와가지고 데이장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결국에는 테더 그러니까 테더가 USDT 그리고 이제 그 서클 쪽이 USDC예요. 그 코인베이스 글로벌 기반으로 해서 이제 C로 나오는데, 그거 외에는 점유율이 사실 차이가 진짜 많이 나서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테더로 갈 리가 없어요. 테더는 중국 자본이고, 일단 불투명해서 이미 미국 정부가 많이 까내리고 있고요. 걔네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보면 그 국채만 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제 테더의 자산을 보시면 비트코인이랑 기타 주식도 있고 위험 자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엔 국채랑 연동을 해서 이제 달러 1대1 교환해서 가는 건데, 이게 만약에 위험 자산이 있어서 이게 회사가 꼬꾸라져 가지고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면 연쇄적으로 다 무너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테더는 안 된다고 봐요. 테더를 빼놓고 보면은 USDC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뭐 리플이나 이런 것, 리플이 되게 친 트럼프잖아요. 그래서 리플도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걔네도 애매한 게, 걔네가 요번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점유율이 이미 두 개가 갖고 있는데 과연 그쪽을 몰아줄까가 있고, 그다음에 레퍼런스가 되게 중요한데, 생각보다 서클 공부해 보시면은 다양한 금융회사들이랑 연관이 되게 많아요. 협업도 많이 하고 있고 정부 주도의 이런 좀 게 많아서 저는 그 정도의 진짜 목표 주가가 갈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요즘에 이제 풋옵션이 금요일에 이겨가지고 좀 급락을 하긴 했는데, 네. 만약에 한두 번 더 빠지면은 아마 저는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국내 스테이블 코인 주들을 좀 같이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딱 하나 바꾸면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가지고 거래하게끔 만들면 끝나요. 무조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저는 원화도 상당히 강하게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CBDC가 왜 잠정 중단이 됐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CBDC랑 스테이블 코인이랑은 이렇게 좀 상극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 그 CBDC는 결국엔 은행을 배제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금융권이 죽어요. 물론 뭐 스테이블 코인도 당연히 죽이는 거긴 한데 좀 궤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CBDC보다는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많이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거 좀 미국이랑 이거 좀 개념을 공부해 보세요. 이 시간이 길면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 최소한 3-40분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안 돼가지고 어쨌든 공부해 보시면은 요게 이제 좀 새롭게 뜰 수 있는 좀 구간이긴 하겠구나, 이런 생각 좀 드시고 거기에 맞춰서 어쨌든 국장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하락 섹터 중에서 김장일 본부장님도 하나 집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방산은 많이 빠지지 않았죠, 사실은. 그렇죠? 약간 그다지 뭐 얘기할 만한 건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풍산도 저가 매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오히려 나왔고, 예. 풍산은 원래 밸류에이션이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뭐 두 자리가 아니거든요. 9배인가 8배인가 뭐 이래요. PER이. PBR로 따지면 ROE 따지면은 뭐 적정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직 매기가 살아있다고 본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도만 대장주로서 그냥 약간 눌렸다라고 본다면, 조선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뭐 변압기 이런 거 대비했을 때는 힘이 좀 약하잖아요. 항상 얘기했듯이. 그나마 뭐 반도체가 약간 쉬면서 가니까 그 정도지. 만약 빠지면 더 빠질 수도 있어 보여서 그 정도로 방사한 정도 얘기해드리고요. 그럼 하반기에는 요 중에서 조금 지속적으로 빠진 거? 빠지는 것보다 요 빠짐을 계기로 다시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을 많이 빠지면 만한? 장기적으로 보시는 사람이 계시면 방사는 언젠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겠죠. 하반기도 이제 앞쪽이 있고 뒤에 쪽이 있잖아요. 뒤에 가면은 글쎄요, 이게 한 10% 정도 빠지면은 아마 생각들이 좀 바뀌어서 들어오시는 분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뭐 밸류가 아주 편안한 건 아니니까 모멘텀적으로는 좀 약하죠. 그래서 조금 조방변에서는 먼저 탈락 위기에 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부가 그 미국 거 관세 그거 관련해 가지고 산업부 입장이 나왔는데요. 상호 관세만 협상하던 미국 품목 관세도 고려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라는 브리핑을 내놨습니다. 품목 관세 협상도 고려할 수 있다고 입장 변화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한국 측 제공 약속 따라서 상호 관세만 협상하는 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논의를 해볼 수 있다. 품목 관세도 들여다볼 여지 있다 답변했다고 하고요. 방미 일정 끝내고 백브리핑. 그래서 3차 실무 기술 협의회에서 미국 측이 입장 변화를 보였다. 7월 8일이 넘어가도 협상은 계속될 것이다. 네. 최대한 유예를 얻어가면서 협상을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미국 상황이 유동적이라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관세 목적 자체가 미국 제조업 부응이라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협력할 수 있는지 같이 논의하면서 좀 부각하고 있다. 4차 협상은 일단 미정이다. 환율은 협의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러니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별도 채널로 대화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네요. 여기 속보에 대해서 코멘트 짧게만 본호님부터. 저건 이제 뭐 약간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제 어떤 품목에서 좋아지는지가 나오면 그게 이제 호재로 반영될 것 같은데 뉴스로만 보면 일단은 더 이제 협상의 이 폭이 넓어졌다라는 내용이라서 일단 부정적인 뉴스보다는 긍정적으로 일단 바라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결과값은 나와봐야 이제 확실할 것 같고요. 본부장님도? 비슷하죠. 나쁘게 볼 건 없고요. 하지만 뭐 또 설레발칠 것도 없고 자세 자체와 이게 양면성을 다 안고 변수를 다 고려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가 A, B, C에서 모든 게 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지금은 그냥 열심히 잘해주시기를 기다려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네. 특징주가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신풍. 네, 신풍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뭐 이거는 이제 시간에서부터 반응을 했었던 건데 어쨌든 좀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APR 목표 주가 104,000원으로 상향 조정 나온 거 이게 좀 뒤늦게 올려서 좀 상승폭이 좀 크고요. 그다음 두산 에너빌리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지명 소식이 있었고요. 폐광산업 같은 이슈가 많이 생기면은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자사주 기초 자본을 결국에 교환 사채권으로 발행을 해서 급락을 했는데 이 상법 개정 전에 이렇게 자사주에 대한 뭐 주주가치 희석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은 좀 이게 꼼수죠, 꼼수.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NC소프트가 오늘 많이 올랐는데 리니지 M 중국 판호 획득 이 이제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온2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오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오아시스 팀원 인수 새벽 병서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팀원 인수하는 거에서 긍정적 분석이 나왔고요. 또 ABL 바이오 모처럼 이게 나왔는데 주요 파이프라인 성과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징주 요 정도? 뭐 궁금한 거 없죠? 요거 신기하긴 했는데. 김정관. 네, 얘기했네요. 뭐 아침에 하겠는데 한번 네. 여쭤보세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뭐 여쭤볼 건 없고 그냥 산업부 장관의 김정관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이 지명이 되었다 하면서 오늘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 앞으로도 좀 네이버 같이 음. 그 정도의 파급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나.
이런 것들 궁금했어요. 네, 일단은 뭐 이제 시장에서 반영을 해서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근데 이제 이게 네이버보다 먼저 이게 됐으면 네이버만큼 갔을 건데, 이게 지금 벌써 세 번째잖아요. 그래서 이전보단 조금 파급력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고, 국내 정부 정책이 조금 더 우호적으로 되겠거니가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전은 워낙 산업의 흐름이 좋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동력이 더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있어서 오늘 하루 만에 다 반영이 안 되더라도 그냥 차곡차곡 반영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아니 뭐 오늘 한마디 할까요, 그냥? 뉴스 중요한 거 있으면은 딱 한두 개 정도만 해볼까요? 한 개 요거 알래스카 요걸로 오늘은 간 것 같은데 그 알래스카 LNG가 사실은 뭐 예산도 빠지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대왕거래나 이런 것들은 좀 부정적이었는데 네. 어쨌든 알래스카 LNG에 대한 또 참여 이슈가 또 부각이 됐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대미 협상 태스크포스와 협상팀을 확대 개편했다. 요게 좀 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좀 급등이 나왔으니까 요거는 한 번 정도 기사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뭐 사실 관세만 협의하는 게 아니라 방위비도 그렇고 네. 환율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LNG 프로젝트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 해군 관련돼서 MRO 그리고 방산 안보 협력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협의할 게 많아서 이 지금 협의를 하는 사람들이 카드로 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진짜 세밀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열심히 머리를 짜내가지고 그렇죠. 잘 외교와 그 관세와 협상의 그 묘미를 적절하게 배합해가지고 잘 묘미를. 하는 약간 즐기면서 그렇지 이렇게. 예술의 영역인 어. 거죠. 예. 뭐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믿어놓고 예. 그래서 잘 해주기를 알래스카 LNG 그 우리나라 입장도 또 이야기를 했다는 거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6월의 마지막 날 두 분은 어떻게 오늘의 한마디를 갖고 오셨는지 보로님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손이 세 개예요. 네, 여러 개를 동시에 만져야 되니까. 환경 오염에 찌든 네, 약간 아니 그게 아니라 요 이제 뮤턴트. 애니메이션 보면은 이렇게 막 요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감기군요. 빨리 감기에 빨리 감기. 아하. 네, 그래서 오늘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이 좋았고 좀 증시가 좋아서 아마 이렇게 활짝 좀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좀 행복해 보이는 모습으로 했습니다. 행복해 보인다 근데. 그러게요. K는 강하다. 알겠습니다. 화장품 말씀해 주셨고 김정현 본부장님 오늘 한마디는요? 오늘의 한마디는 28페이지 하겠습니다. 바늘 가는데 실 간다. 수혜받을 종목을 잘 찾아다녀야 될 것 같아요. 수혜받는 종목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하게 보면서 진짜 얘가 바늘인데 이 실이 같이 갈 것인지 이게 잘못된 건데 이거 좀 연결 관계를 조금 더 세밀하게 점검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실 시간이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증권도 마찬가지고 지주도 마찬가지고 자회사랑 같이 갈 것인지 단순히 NAV가 싸다는 것인지 상법 개정뿐인지 아니면 신사업에 대한 혜택인지 거래가 늘어나는지 다 연결고리가 조금 다르거든요. 같은 산업이라도 어떤 바늘과 어떤 실인지 중간중간에 잊지 마시고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밸류가 아주 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범위로 갔기 때문에 한 번 더 리마인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비님께서 장렬이 형 오늘 한마디 형 거 중에 제일 와닿았다 이런 이야기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아니 뭐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이렇게 잘 보면 바닥에 누워 있는 애들도 가끔씩 데드캣처럼 살짝 올라오긴 하는데 이게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고 글로벌 트렌드에서 우리가 좀 떨어지면 오래 못 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플러스 2차 전지 얘네들이 키 맞춤해가지고 살짝 올라오는데 그러다가 개미털기 하면서 다시 제자리 내려가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오를 섹터들은 거의 다 오르지 않았나? 나머지 있는 애들 뭐 반도체나 아니면은 저기 현대차 자동차 관련된 그리고 제약바이오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애들 보면은 하나씩 뭐 숫자는 나오고 정부에서 드라이브 걸지만 뭔가 하나씩 이래 허들이 좀 있는 애들은 못 가는 그 이유가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다음 시적인. 섹터가 갈 애들이 잘 안 보인다. 약간 이런 그러니까 잘 메저먼트 하고 가야 돼 이제부터는. 메저먼트 잘 재면서 가야 된다고. 재면서 가야 그러니까 이 된다. 급격히 올라가는 게는 좀 밀어놓고 혹시 아. 산타클로스 선물 올지 모르지만 아니 6월달 그렇게 해놓고 아. 7, 8월달 연달아 그렇게 되면은 좀 심하지 않아요? 한알령 남았다. 하나요. 요건 보노님이 할 얘기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알령. 근데 하나요? 9년 내내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엔터 같은 애들이 일단 계속 갈 확률이 높으니까 일단 그쪽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한알령 엔터 가는 거에 대해서 동의해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저는 잘 모르지만은 노모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던 것도 마찬가지고 스몰캡도 마찬가지. 아까 바늘 가는데 실 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개념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간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 MNC 솔루션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나중에 사람들 붙으면 오버하거든요. MNC나 그러니까 엔터도 좋은데 엔터도 뭐지 그 저기 다 올라가는 것들이 없는 밸류가 아주 목에 찰 때는 스몰 캡들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DOE는 미리 갔지만 네. 약간 바늘과실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거에 향유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엔터는 여지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 하나증권에서 중국 애널리스트 분 나오셨을 때 탐방했을 때 네. 그러니까 지금 경환님 그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한테 돈을 뿌리는 것 자체가 좀 줄어들었고 지방정부가 알아서 각제도생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네. 지방정부 특히나 이제 공장이 많이 없고 무언가 경제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요런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결국은 관광 사업을 활성화해가지고 요거를 돈을 벌어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내수진작에서 가장 큰 게 이제 그 행사 열고 축제 열고 그렇다고 하면은 한국 연예인들 많이 데려와가지고 공연도 하고 요런 부분에서 충분히 수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또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되네요. 그것도 한번 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네. 미국 투어 7기, 커피 얘기. 아까 3시, 오후 3시 기준으로 네. 이제 100분께 커피 배달이 쿠폰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일단 한 5분 정도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뒷번호가 핸드폰 번호 4477번님, 네. 그리고 6676번님, 9831번님, 1760번님, 8508님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 핸드폰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문자로 요거를 보내드렸을 거고요. 네. 요거를 못 받으셨더라도 또 요 커피를 사 먹고 더 맛있는 걸 사 먹을 만큼 하반기에는 더 화이팅해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 투어 7기 얘기하고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네. 미국 투어 7기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3일 뒤에 마감입니다. 우리 가족 휴가 시즌에 딱 맞춘 그랜드 드림 투어 8월 9일부터 8월 16일까지죠. 미국 아이비리그로 떠나는 드림 투어 컨셉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오. 2025년에 예정된 것이 더 없고 이제 3일 뒤면 요 모집이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아이비리그 가가지고 선배들 만나보고 거기서 어떤 학교 가나 실제로 학교 가서 둘러보는 게 이 동기부여에 맞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와, 이 학교에 내가 다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공부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아이에게 정말 좋은 추억을 줄 수 있는 요 그랜드 드림 투어 010-8651-5870으로 연락 주시고요. 문의가 많아서 전화 연결이 좀 어려울 수 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아래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또 연락을 드린다고 합니다. 어우, 살자 형님도 커피 또 받으셨다고 하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혹시 못 받으셨으면 자주 3,300에서 한 번 더 할까요? 그럴까요? 3,300? 그땐 제가 할게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주식도 안 하는 두 사람이 이거를 왜 하는 거야? 회사에서 해야지 이거를 왜 우리가 하고 있어 이거를. 주식도 안 해가지고 돈도 못 버는데.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그리고 2분기, 상반기, 6월달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3분기의 시작 내일 7월 1일부터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수익을 챙겨서 네. 더 성공적인 투자 파이팅하는 투자 해보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프닝 벨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